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이 추진되고 있죠. 민주당이 앞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도 이른바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주목됩니다. 정찬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나오시던 설훈 전 국회의원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2주 전에 뵀었죠. 2주 전에 네. 예, 그 1차 체포 집행이 있었던 네. 그날. 그리고 이제 2주가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2주 지났는데 뭐 2년 지난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서. 많은 변화가 또 있었죠. 그 국회에서 지금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이른바 이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이제 뭐 공수처, 검찰, 경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 이것도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와 이제 또 별도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먼저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이제 자체적으로 발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름은 이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르고, 또 큰 틀에서는 이제 제3자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긴 한데 약간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어떻게 좀 합의안을 마련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그 미세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고요. 네. 뭐 세상이 뒤죽박죽 되긴 했는데 네. 그 내란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내란 특검법, 무슨 뭐 내란죄, 내란 수괴, 뭐 이런 말이 지금 지금 정치권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내란이라는 말은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누가 내란이라고 지금 규정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적어도 수사를 하고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그래야 이게 내란이다. 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내란 혐의로 기소하고 뭐 그럴 수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는 내란 혐의 모르지만 피의자로 돼 있죠. 그렇죠. 네. 피의자일 뿐이지 내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지금 네.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계엄이라는 건 사실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검이라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검찰에서 또 사법부에서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네. 하는 것이 대개 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검찰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을 다시 한번 조사도 하고 판단해보자. 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내란이라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기소조차도 안 된 일인데 이걸 특검을 한다. 난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그런 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예.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은 내란만이 아니라 애환죄까지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되게 그 내용을 보면 대북 확성기를 뭐 들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애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상당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게. 예? 사실은 뭐 정당하게 말하면은 합리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엄특검법,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계엄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고, 네. 이게 그 절차가 어떻게 된 거냐. 물론 뭐 이것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을 지금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냐. 예. 이제 그런 시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도 민주당이 무슨 뭐 특검을 자꾸 하자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대로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거를 특검법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네, 교육주책이다. 저는 네. 결국은 이게 인식에 대단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란이라는 말에 대해서 선뜻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지금 기소조차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이죠. 정치적 주장인데 그걸 뭐 특검을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이 계엄만 지금 특검을 하자 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거는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뭐 민주당 안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옛날에 하던 식으로 또 밀어붙여서
특검법을 아마 통과를 시킬 거고 자기들 나름대로 네. 결국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 문제를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하자면 제2의 회부할 거냐 하는 이제 문제로 그래서 나중에 재의결까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이제 우원식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으니까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데 조금은 좀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부에서 국회에서까지 이러지 말고 지금 내란 문제도 이미 지금 윤 대통령을 무슨 뭐 지금 구금원 상태에 체포해서 구금원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법부의 판단에 맡게 된다고 생각하거든. 검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가 아니라 이제 경찰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사법부에 맡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지금 뭐 계엄 특검 문제도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이 국회에서까지 이거를 뭐 돈이 한 300억 든답니다. 특검 한 번 하는데 세금을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이거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거냐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뭐 별도의 이제 설득력이 탄핵 없어요. 심판이고 수사는 수사대로 이제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고 또 별도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특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또 규명을 하자는 그런 이제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 체포된 이후에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이제 기각되면서 체포된 지 오늘 사흘째 맞이했고 오늘 아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디펜스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방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탠스였다면 이것이 자칫하면 이제 내란 옹호당으로 이제 비춰질 것을 이제 경계하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은 어떻다고 보시고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 마땅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고 구금한 이 과정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왜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저렇게 나서느냐. 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를 할 때 그 관저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관인을 위조했다든지 출입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뭐 도주의 의료도 없는 분인데 무슨 뭐 경찰 병력을 뭐 1000명 몇 1000명씩 동원을 해가지고 저렇게 무리하게 뭐 사다리차 동원하고 새벽부터 온 세계에 이거를 생중계가 되는 이런 식으로 과연해서 국격을 정말 떨어뜨릴 지금 이유가 있는 거냐. 그럴 수도 있는 거냐. 하물며 우리는 기억해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적 부심 갔을 때 판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마땅히 구속해야 마땅하지만 영장을 발부해야 마땅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안 한다. 얼마 전에 그랬어요. 또 법 집행으로 말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제대로 법을 말하자면 준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지금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무슨 방문조사라는 것도 있는 거고, 서면조사라는 것도 있는 거고. 소환에 이제 불응을 한 거 아닙니까? 초반에 3번이. 아니 글쎄 소환을 부른 건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런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또 뭐 중요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라는 방법도 있고요. 방문조사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을 소환을 해가지고서 2번씩이나 소환하고 체포하고 이런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거. 혐의 자체가 이제 엄중하니까 이제 내란 혐의라는 게 무슨 대통령이 웬만한 걸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내란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란이라는 것도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혐의가 그렇다면. 혐의가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도망갈 일도 아니고 또 혐의가 지금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조금 신중하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국격을 생각해서 지금 국민들의 그 여론 지지율도 보면은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임 중에 탄핵 전에 20%가 안 됐어요. 17%도 됐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다 40% 이상이 지금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뭐 잘했다 그 뜻은 아니에요. 네, 잘했다는 건 아니고 과정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한 걸 옹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뭐 조사도 하고 재판도 해야 되지만 또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나 과정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나는 뭐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옹호한다.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뭐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다만 과정이 이래서 되느냐. 과정에 많은 잘못이 있다.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는데 나는 그거는 국민의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하고 뭐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뭐 지금 심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사법당국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난번에 한 30여 명 1차, 2차 체포 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섰던 건 그것도 무슨 뭐 윤 대통령이 뭐 잘했다 그러니까 체포해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과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나는 그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저항이다. 과정에 대한 나는 항의라고 생각하고 그건 국민의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규탄을 했습니까? 이거 잘못한 거다, 이거. 과정이 잘못됐다, 대통령 이렇게 체포하는 게 아니다. 그런 항의를 많이 밤을 새워서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또 당에서는 또.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이야지요. 당에서도 그런 논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뭐 윤 대통령을 무작정 무슨 뭐 옹호를 하고 그러는 건 그건 뭐 사법당국에서 이미 조사도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다가 맺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거는 아니고 다만 과정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이제 보수 쪽에 이제 그 행보를 보면 이재명 때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수가 이제 결집했다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탄핵이 인용이 될는지 기각이 될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권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각이 되면 뭐 기각이 되는 대로 그렇지만은 만약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건데 60일 안에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정치권에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때리기라는 말은 그거는 괜한 얘기예요. 무슨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아니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구속도 되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도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그래야지 그 모습이 뭐냐 그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이재명 대표 없는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재판 절차에 본인 뭐 그동안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온천 뭐 계엄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뭐 이재명도 뭐 잘한 게 있냐. 알겠습니다. 잘못하는 거 아니냐. 법에 대해서 대통령도 저런 집행하고 처벌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당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뭐 때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 어제부터 이제 2차 변론길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헌재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물론 이제 지금 군 투입되고 뭐 이런 이제 CCTV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거로 이제 채택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들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엄 이후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강조해와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헌재 재판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그 진실 여부가. 그래서 이런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아주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말끔하게 부정선거 문제는 이거는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얘기거든요. 또 뭐 그때 계엄이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재가 그런 증거 채택을 하고
이 문제를 심의하려고 그러는 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공정하게 해서 예. 그동안에 많은 시비가 있었거든요. 뭐 여당 내에서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목숨 걸고 기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 아주 말끔하게 그런 국민적 의혹을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좀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 뭐 감사원이 감사를 받는다든지 국정원에서 무슨 자료를 요청하고 그럼 뭐 정정당하게 응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일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는 확실한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공수처 조사를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오늘 지금 체포영장 시한이 조금 연장이 돼서 오늘 밤 9시 5분까지라고 그래서 오늘 중에 아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질 심사가 이제 내일쯤 이제 이루어지면 주말쯤에 그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에 따라서 전국에도 또 상당한 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법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전 공정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 윤 대통령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는 건 공수처가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무슨 대통령이기 이전에 법조인인데 예. 예? 어차피 무슨 물리적 충돌 때문에 내가 공수처에 가기는 갔지만 예. 공수처가 수사를 할 이런 게 아니다. 예. 예?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부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쪽에 이제 난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 왜 공수처가 서부지원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게 관례라는데 그게 예. 또 규정도 있다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고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상당히 이건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가질 만한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법 절차라고 보여지지만 네. 아니 나중에 의혹이 없도록 예? 중앙지법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서부지법에 합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데 네. 공정하다. 예. 누가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하자면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속 여부는 그건 법원에서 법관들이 잘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예. 그것까지 누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절차에 있어서 네. 공정성 또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면 후유증이 남을 거로 생각해요. 네. 예. 하여튼 좀 공정하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 네. 말씀해 주는데 이후에 이제 구속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정치권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요동이 파장이 치겠죠. 그러나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저 상식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인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도 하고 더군다나 헌재의 중요한 심리도 있는데 그런 자기가 변호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은데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